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이학종님께서 댓글로 신청해주신 이태준 작가의 복덕방입니다. 1937년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1930년대 근대화 물결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먼저 주인공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참이 3명이거든요. 안초시 그리고 박희환 영감 이렇게 3명이 이 복덕방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선 이 복덕방의 주인인 서참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참이라는 직함은 조선시대에는 육조에 있던 그리고 대한제국 때에는 의정부에 있던 벼슬 이름이에요. 훈련원에서 병법을 익혔다는 서참이의 회상을 들여다봤을 때 이 사람이 군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꽤 잘 나가는 가옥 중개업,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굶지 않고 사니까 남들 보기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남의 심부름꾼이 되고 보니까 좀 서글퍼하기도 해요. 현타 오는 거죠. 아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요. 그래도 자신의 상황이 밥 굶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늘 해실해실 웃기만 하고 농담도 늘어가서 좀 실없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가옥 중개업이고요. 자, 이 복덕방에 항상 놀러오는 두 사람인데요. 바로 박희환 영감과 안초시입니다. 박희환 영감은요, 놀러와서 공부까지 해요. 이 공부를 왜 하냐면 조카가 재판소에 있는데요. 그걸 연줄로 이용해서 자기도 한번 대서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서업이 뭐냐? 요즘은요, 이 대서업을 뭐라고 하냐면 대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대필을 해주냐? 혹시 서류 같은 거 대필 맡겨보신 적 있어요? 자기가 처리하기 좀 힘드니까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법률 서류나 행정 서류를요, 일본어로 대신 작성을 해주는 사람이 대서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박희환 영감은 마지막까지 그걸 허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속수 국어 독본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단기에 끝내는 국어 뭐 이런 뜻이죠. 이 책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잠깐, 왜 일본말이 국어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배경이 1930년대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될 거예요. 이때는 한일 강제 병합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국어가 일본어를 가리키게 됐고요. 진짜 국어인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라는 명칭으로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박희환 영감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바로 안초시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막 책도 발로 차버려요. 초시라는 명칭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이 초시라는 명칭은 원래 과거의 첫 시험이나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사람을 높이는 말로 흔히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초시라고 하면 안선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초시는 박희환 영감에게 맨날 그래요. 야, 너는 뭐 다 늙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냐?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타박을 해도요, 속으로는 야망이 막 절절 끊는 사람이에요. 야망남이에요, 야망남. 왜냐면요, 이 야망남이 딸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신문에도 나고 유명한 무용수거든요. 이름이 안경화예요. 근데 이 딸이 도무지 아버지인 자신에게 돈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원래 안초시도 돈을 못 만져보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유, 왜요? 드팀전, 그러니까 옷가게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요. 장전이라고 해서 가구 가게 옛말인데요. 여기 써드릴게요. 드팀전하고 장전을 해서 크게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불까지 나서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돈을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남이 주는 용돈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염치도 막 없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짜증도 나요. 이미 씀씀이도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어디 좋은 서식 없나 하고 알아보는데 웬걸? 박희환 영감이 복덕방에 들렀는데 복덕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야. 이건 1급 비밀이라면서 고급 정보를 하나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황해 지역에 제2의 낮은, 그러니까 커다란 항구 도시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 땅에 10,000원만 투자를 하면 순이익이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소설 속에서도 나오지만요. 1급 비밀, 고급 정보는 뭐다? 이거 사기다. 사기예요, 사기. 그런 1급 비밀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왜 알려주겠어요? 꿍꿍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소설에서의 꿍꿍이는 뭐냐? 아유, 박희환 영검도 속았어요. 관에 다니는 사람 하나가 자기가 산 땅이 가격도 오르지 않고 처치가 곤란해지니까 거기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아유,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엔 이런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안초 씨는 아예 드러누워 버립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그 사나운 딸한테 어떻게 저떻게 해서 겨우겨우 3,000원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 돈도 꽤 큰 거고요. 결국 안초 씨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딸을 볼 낯도 없다라는 생각에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아유, 사람이 살아야지 왜 죽어요. 자, 어쨌든 안초 씨를 처음 발견한 건 서참이었어요. 아유, 서참이가 깜짝 놀라서요. 일단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경화를 데려옵니다. 딸이 엉엉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살한 것만은 신문에 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도 체면이 있다고. 서참이의 바지가랑이를 붙듭니다. 아유,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서참이는 알겠다.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이 안초시 가는 길 섭섭하지 않게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 걸 약속을 받습니다. 장례식 날 기대하던 대로 삐까번쩍한 장례식이에요. 사람도 많고요. 손님도 많아요. 박희환 영감과 서참이는 왠지 모르게 그런데도 불편하고 가식적인 감정들 사이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장례식에 안초 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단 2사람뿐인 거예요. 안초 씨와 서참이와 박희환이요. 결국 한바탕 울어넘긴 2사람은 조용히 그 장례식장, 답답한 장례식장에 빠져나와 술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요. 자, 이 복덕방, 이태준의 복덕방은 30년대 문학이에요. 하지만 문학은 언제나 지금을 이야기하는 장르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계용묵의 별을 헨다라는 소설 아세요? 그 소설에서 해방 이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향을 상실했던 나가 있고요. 70년대에는 댐 건설이 한창일 때 이 마음과 몸의 터전을 잃어버린 문순태 징소리라는 소설의 주인공 허칠복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30년대 해방 이후 70년대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어디론가 떠밀려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복덕방은 단편 소설이라서 어렵지 않게 후루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2018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에 이태준의 달밤이 실렸었는데요. 이것 역시 각박한 현실에 다치고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풀어낸 소설이에요. 아마 이태준 작가의 소설집을 빌리거나 사게 되시면 2 작품은 함께 들어있을 거니까요.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할게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